모시고 또 동기부리신 우리 이두호 회장님을 함께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오늘 대구원 사회자를 동지들의 힘찬 박수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님들을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열공! 네, 자유수호 국민운동 대표 이두호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뭡니까? 워싱턴의 6월 26일 그 현지 시간 2월 26일 우리로 27일 그들이 저번에 이제 우리 대선 때 왔었지 않습니까? 그 대선 때는 왔던 얘기 중에 대부분을 빼고 새로운 얘기가 무엇이냐 이것을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럼프에 대한 재평가, 진면모 이걸부터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행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야생 호랑이구나. 이것을 그 공산주의한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이 미국을 허풍선이라고 왔어요. 말로만 떠들고 절대 폭격을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아실 것과 같이 핵시설을 폭격한 것은 처음이에요. 유사일은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야생 호랑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 앞으로 있을 상황을 한번 진단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은 왜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을 무장하겠다는 이란과 너 핵 무장하지 마 라고 하느냐. 이걸 일부분은 설득이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란이야말로 신정국가예요. 옛날에 호메니 있었죠. 지금 하메나이 신과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정국가는 뭐냐? 절대 자기는 대항하는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국가는 폭력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핵물질을 가지만 핵물질은 방어용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격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핵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랍니다. 왜 그걸 좌파에서는 이스라엘은 진작부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핵무장을 뭐야 반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논리의 전개는 그렇습니다. 독재자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한테 칼을 주는 거 똑같아. 그래서 핵무장은 안 된다 하는 것이 결코 부정한 거야. 한국에 있으면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인정해야 된다. 자유를 지키는 것이 자유국가.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좌파 주위에는 이런 좌파에서는 핵 공격에 대해서 좌우를 불허하고 모든 이란 따잡아서 공격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스라엘, 미국까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럼 그게 왜 또 이란을 공격했느냐? 이걸 따지고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미국을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에너지 대부분을 이란을 통해서 깼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이란의 핵시설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는 타격을 입고 중국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폭격을 해결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그 주도세력은 대부분 사살했단 말이야. 그러나 당신의 현재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정하고 있다. 이거 뭐 일종의 공갈이라고 할까요? 이걸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중동에 있는 여러 시설 중에서 카타르에 있는 미군 시설을 이란에서 공격했지 않습니까? 미사일 14발 공격했는데 한 발은 전혀 영향 없어가지고 안 되고 세 발은 다 요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 공격하기 전에 미리 예고를 했어요. 나 언제쯤 공격한다. 그들은 어떤 것은 앞으로 잘 지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방어를 한 다음에 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들이 일단 이걸 좋게 받아들였다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휴전을 시켰어. 휴전을 시킨 또 전략적인 목적이 뭐였느냐? 다음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 아시아 일대 한반도를 비롯해서 대만의 중국의 목소리 안 되도록 하려고 했다고. 그 중국을 직접 견제하는 것이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자기들이 전쟁이 동시에 전쟁이 두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전쟁을 하나만 있어요. 전장 하나만 있게 하려고 이란 폭격을 했었고 또 폭격이 있는 즉시 무력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걸 없다면 그야말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어떤 말이다. 더 훌륭했다. 우리가 부동산 투기꾼이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다. 다소 지혜로운 작품이다. 이런 평가를 하시고 하고. 자, 그 다음에 6월 29일 워싱턴에서 한국이 부정선거 기자회견 간판이 6.3 대선 사기 탄핵, 사기 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3 대선은 사기 선거다. 영어로 was fraudulent. 그와 같이 사기 선거라는 타이틀로 했는데 그 중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밀 존스 대령이 과거 무만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6.3 대선의 가장 기획자가 누구냐? 중국의 왕풍이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이상로 얘기했듯이 왕풍인데 그 사람은 어느 지문이냐 하면은 중국에서는 일가 강석이 그 다음에 국무위원 총리가 2번 3번이 우리로 와서 국회의장 민민가해자 넷째가 거기 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있어요. 정치협상회의 이게 왕분이 네 번째 서열이에요. 네 번째 서열이 있는 사람이 다 지금까지 기획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몇 번이나 요직에 있었냐면 장점이 그 다음에 후진도 저번에 시진핑 이 세 사람을 거치면서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금년 3월달에 정치협상 회의를 주재할 때 저희가 물러났어요. 부주석이 부자였다. 구출하라는 부주석이 했다. 이 얘기는 무슨 평가를 해야 되냐. 이 사람도 이제 권력에서 내려갔다. 시진핑 권력에서 이제 내려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그래서 대행도 앞으로 6.3 대선에 부정선거를 기획했다는 말이죠. 이제 그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앞으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워싱턴에서 이제 한국 우리가 사회의 얘기했지만 경제를 회복하고 6월 30일 날 민생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보고하고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광장에서 청문회 때 시민들을 주요 인물들이 아마 앞장섰던 청문회로 나오겠지. 민주노총이 그래서 최저임금 미국에서 미국을 주도로 계속적으로 지금 건축을 해가지고 도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윤석열에 그래서 이거 진행입니다. 노동자는 공격당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권리가 박탈당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두 번이나 거듭되었던 이전에 노동법 인상을 FBI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데 FBI 국장이 과거 뭡니까? 과거 국장이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할 때 바이든한테 낙선할 때 그 당시에 시카고 공항에 2만여 개의 중국에서 들어온 홍콩, 영국, 멕시코 운전면허증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이에요. 운전면허증은 2만여 개, 정확하게는 19,880번을 압수했다. 그러니까 압수한 것을 그 당시에 폭로를 안 하고 계속 은폐했던 것을 이제 폭로했다. 이것이야말로 2020년 미국의 선거는 중국의 개입입니다. 확실한 단서가 바로 우리나라에도 영향합니다. 과거 사이버뿐만 아니라 사이버 정권 대선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900여 명의 SK 트럭고 가지고 있는 구독자한테 수많은 가족이 우리 앞에 놓여 정보가 다 탈출됐지 않습니까? 정보에 뭐가 들어있냐? 우리의 신분, 그 신분이 다 들어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대신할 수 있는 그 구독자 사람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리 투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정도 알아주시고 그런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증 대상이 이런 것이 검증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거는 아주 예상했는데 부정선거에 중국만 개입했느냐 북한도 개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개입했냐 주한 미국 대사관 관련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미국의 민주당이 협력했다. 과거는 자기들끼리 우리 민주당이 협력했다. 이런 류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모스탄. 우리나라 출생은 대한민국 출신인데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있는 모스탄 대사 국제형사 대사라는 분이 그 문제를 터뜨렸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분이 뭐를 터뜨리느냐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볼 때는 AWEB이라고 세계선거협력위원회가 인천에 있어요. 그 협력 AWEB이 세계의 부정선거를 퍼뜨리는 우리가 AWEB을 통해 가지고 투표지 분류를 팔잖아요. 그 AWEB이 바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거점이다 이렇게 의심을 사고 있는데 그 거점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돈을 줬다. 미국이 원조 자금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근거 때문에 AWEB에 미국이 원조 자금이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선관위나 민주당은 왜 미국은 우리 내부 선거를 간섭하려느냐. 이건 내선 간섭이다. 그런 내선 간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선 간섭이 아니고 미국이 자금이 들어갔다 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관여할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세 가지를 단순히 얘기하는데 중국의 개입 왕푸닝이 기획이 됐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개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거 대대로 사실을 밝히면 중국과 전쟁을 해야 돼. 중국의 서열 4위 이런 사람이 기획을 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주장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있는 것도 미국에 의해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근데 요번에 아쉽게도 아직까지 전혀 컨멘트가 안 된 것이 이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뭐 99명이라고 하는데 34명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34명이라는 것이 저번 부정선거 감시단에서 확인한 내용이 34명이에요. 그 34명에 대한 뭡니까? 부정선거 내용 이것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아마 청문회나 이런 데서 밝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정선거 문제는 진행형인데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같이 대법원에서 검증을 통해서 밝힐 게 아니라 미국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전쟁은 과거는 총칼 가지고 싸지만 지금 부정선거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디지털 시대의 부정선거는 주권을 침탈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권 침탈은 영토를 침략하는 것과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정선거는 그냥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건 침략 행위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부정선거는 침략하는 건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했습니다. 이 정도 붙이고 우리 앞으로 희망고문을 한번 생각하고 적어도 금년이 가기 전에 확실히 진위가 밝혀지고 우리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같이 부정선거는 침략 행위다. 침략 행위다. 침략 행위 밝혀라. 감사합니다. 멸공. 最低賃金の 1.3 倍以下の近隣労働者の割合が2009年 19.5% から2020年 31.6% に増加し